그러면은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자기소개. 네. 사업하고 있는 30살 노기범이라고 합니다. 야. 사업은 어떤 사업하고 계시죠? 쇼핑 문구 쪽으로 이제 쇼핑몰 운영하고 있는 게 메인이고, 그리고 브랜드를 2개를 키우고 있어요.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축으로 하고 계신 거는 문구 쪽 맞아요. 하고 계신 거죠. 사업 하신다는 어쨌든 얘기를 듣고 제일 궁금했던 거는 어쨌든 약간 동기부여 영상이나 뭐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은 Y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문구 사업을 하시는 Y가 어떻게 되시나요? 우연치 않은 계기로 하게 됐어요. 그거는 그렇죠. 우연치 않게 네. 하게 됐고,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거 가지고 아무튼 우연한 계기로 하게 됐다. 따로 이렇게 네. 어떤 Y가 있어서 시작을 했다기보다는 하다 보니까 어쩌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거창하게 나는 문구로 인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거야는 아니었고. 맞아요. 어쨌든 그 문구 사업이라는 게 사실 뭐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사업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네. 문구라는 아이템이 정해진 것도 우연치 않게 정해진 건가요? 그거는 우연치 않 제가 하고 싶어서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사업을 지금 여자친구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여자친구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아이패드를 사달라고 했어요. 네. 그걸로 이제 그려서 뭔가 이제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우연치 않은 건 아니죠. 좀 하고 싶어서 아이패드를 구매하게 됐고, 그걸로 그림을 그려서 상품들을 만들다 보니까 네.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문구는 그런 식으로 우연치 않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되게 사업을 어쨌든 계속 운영을 하시면서 어떤 그래도 고난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어쨌든 많죠. 사업을 운영을 하시면은 이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랑 관련해서 좀 힘들었던 거? 꼭 성과가 불안정하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사업하시면서 어떤 게 좀 고통으로 다가오시나요? 고통은 되게 많은데 네. 딱 생각나는 거를 말씀드리면 그 경찰서를 가게 됐어요. 사업을 하다가. 경찰서? 왜요? 저희 저작권을 도용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살면서 경찰서를 가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고소도 해보게 되고 경찰서도 가서 소명 자료도 보내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때 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제 일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감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에너지를 쓰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렇게 도용을 당하신 거구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상품을 베껴서 따라서 판매를 하셨죠. 그래서 고소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거고. 그렇죠. 이제 변호사분도 선임을 해서 네. 했는데 뭐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왜요? 그게 법적인 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조항 같은 게 있는데 네. 무슨 가조항, 나조항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조항 중에 하나가 해당이 안 돼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거는 그쵸. 그리고 그 일이 생긴 다음부터는 에너지를 쓰기 싫어서 네. 고소를 안 했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뒀는데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었죠. 어떤 그런 저작권적인 맞죠. 문제가 생기셨던 거군요. 맞아요. 근데 확실히 어쨌든 저도 음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작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어떤 최근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유희열 이 사태만 봐도 맞아요. 되게 파장이 컸었고 그런 거를 보면서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예술을 하는 뭐 예술이랑 어떤 문구랑 좀 카테고리가 다르게 나뉘어지긴 하지만 예술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그런 잘잘못을 따지는 게 사실은 크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베껴서 퍼블리싱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순수 창작물이라고 우겼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물론 당하신 거는 알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좀 확실해 보이셨겠지만은 음악이라는 건 더욱더 모호하다 맞아요. 보니까 그쵸. 뭔가 너무나 좀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런 거로부터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됐는데 그렇게 고소를 하는 과정을 좀 지나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좀 있으셨나요? 어떤 의견이라는 게? 일단은 그 베끼신 분의 의도가 너무 명확하고 누가 봐도 똑같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뭐 딱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쉽게 됐네. 이게 안 되는구나. 이런 것도 안 될 수가 있구나. 그런 거를 좀 느끼고 그리고 그 저작권이라는 거랑 네. 상표권이라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다음번에는 상표권을 등록을 해야겠다. 근데 상표 등록을 하려면 되게 비싸거든요. 그건. 그래요?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문구라고 하면 책이라고 하면 이제 책자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을 따로 해야 되고 그게 뭐 연필로 옮겨지면 연필에 대해서 또 따로 올려야 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올려야 돼서 근데 그게 이제 또 하나 하는데 금액이 또 몇백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몇천만 원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그쵸. 요런 건 어떻게 할 수 없나 좀 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또 그런 걸 안 했을 때 어떤 후폭풍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내 상품을 베껴서 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은 몇 천을 내고서라도 좀 등록을 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안 좋은 그런 이제 그게 현실이죠. 눈물 나는데 아무튼 또 그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 뭔가 사업을 하시면서 방금까지는 어떤 좀 힘든 얘기들 좀 그런 얘기들만 했는데 사업하시면서 또 사업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되게 많죠. 일단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어쨌든 좋아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재밌어서 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다고 항상 느끼고 있고 그리고 좀 기억에 남는 좋았었던 일은 되게 많은데 그 실제로 제 상품을 구매를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분들 이런 분을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팝업 스토어를 나간 적이 있는데 백화점에서 했는데 1층에서 이제 팝업을 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영등포 타임스퀘어였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광장이 좀 트여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4층인가 3층인가 가서 커피 한 잔 시키면서 위에서 좀 지켜봤죠. 반응이 어떨지. 실제로 제 상품을 구매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지
좀 봤었는데 반응이 되게 좋은 게 보였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내가 만든 상품이 이렇게 좋아해주고 또 아 어떤 사람들이 사는구나 봤을 때 좀 감회가 좀 새로웠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확실히 사업이라는 게 그런 어떤 조금 헌신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랑 연결이 됐을 때 훨씬 또 강력한 맞아요. 동기가 맞아요. 생기고 그렇게 되는군요. 맞아요. 확실히 앞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금전적 여유나 시간적 여유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어떤 사업가라는 이미지가 사실 그런 장점에서부터 비롯이 되고 하다 보니까 또 되게 많은 사람들이 꿈꾸잖아요. 그렇죠. 아, 나도 언젠가는 뭐 퇴직금이라던가 여유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조언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런 얘기들 있으세요? 뭐 많겠지만 일단 뭐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멋있어 보이고 뭔가 여유로워 보이고 네. 내 거 하니까 좋아 보이고 그런 게 이제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막상 가서 일하는 거 보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이제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시간적 여유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 정도로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는 그 틀을 닦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거의 그쵸. 엄청 스트레스도 받고 그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구축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그런 것들이 좀 있다. 시작하시려면 그런 걸 좀 미리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업을 하면은 일단 돈을 짱 많이 벌고 어떤 여유가 있고 하는 것들은 초반에 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들여서 그 틀과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을 때 안정화가 된 다음에 그렇죠. 생기는 여유와 시간들이고 돈도 그렇게 막 사실 많이 벌잖아. 액수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지출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아, 그쵸. 사업하는데 나가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쵸. 조금 더 편리하게 시간을 이용하려면 어쨌든 돈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드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뭐가 좋고 나쁘다 그런 거보다도 그냥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기치 못한 법정 그런 소송 문제라든지 뭐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이제 금액만큼 버는 건 아니다. 또 삶이 되게 예상치 못한 순간들을 안겨주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자기 개발을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그죠? 좋아하죠. 저희가 이 영상을 찍기로 했었던 것도 그때 먼저 제 유튜브 채널을 봐주시고 그 2024 그거 영상 되게 뭐 좋았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철학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찍어보자고 얘기를 제가 드리게 됐던 것 같은데 그럼 자기개발이라는 어쨌든 주제가 되게 폭이 넓긴 하지만 그거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던 계기가 따로 있으세요? 계기는 그냥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자기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죠. 심플하죠. 되게 그죠? 되게 질문을 되게 길게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짧은 대답이 나와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 또 제가 어제 인사이드 아웃 2를 봤잖아요. 네. 거기에서 약간 스포가 될 수
근데 저는 수도 기억력이 있지만. 안 좋아가지고 아, 여기서 그래요? 스포를 당해도 막상 영화관에서 몰입하다 보면 그건 아,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스포를 어느 정도 스포까지는 하셔서 사실 될것 뭐 같아요. 어쨌든 새로운 불안이라는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근데 사실 뭐 예고편만 봐도 사실 어떤 결말로 흘러갈지 대충 예상이 가잖아요. 네. 불안이라는 그 이름에 맞게 주인공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겪다가 결말에는 잘 끝나겠구나. 어쨌든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런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게 어떤 나는 부족해라는 이 명제가 되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영화에서 좀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되게 강박적이고 어떤 편집증적인 그런 양상들을 띠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비춰지기도 하던데 그런 자기 개발을 함에 있어서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어쨌든 하니까 자기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나는 부족해 라는 이 생각이 본인한테 좀 여태까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쳐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개발도 하게 되는 부분도 있어서 긍정적이었던 부분도 있고, 말씀해주신 아까 영화 그 내용처럼 부족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자신감이 좀 없다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 때문에 새롭게 도전할 때 힘이 들다라든지 그런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자기 개발이라는 게 아예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어제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게 나를 압도하지 않게 해야겠다. 내가 이거를 잘 컨트롤을 해서 사용하는 게 나한테 이롭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꼭 추천드리는 영화고. 얘기 들으면서 생각 든 건데 와 네. 재밌겠다. 불안이 벌써 나오자마자 와 이거 보고 싶다. 인사이드 아웃 1 봤는데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2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버스에 광고도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 무조건 봐야지 했는데 맞아. 시간이 없다 보니까 못 봤는데 빨리 봐야겠네요. 그쵸. 확실히 원도 원 진짜 보면서 너무 울었는데 어떤 포인트에서 오르셨나요? 뭔가 마지막에 슬픔이라는 감정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감정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잖아요. 거기에서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느껴진다고 그걸 너무 배척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들어서 펑펑 울었죠. 영화 좀 자주 보세요? 저 예전에 영화를 진짜 좋아했었는데 또 사업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진짜?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게 안 좋은 점입니다. 옛날에 진짜 영화 보면서 너무 좋았었던 기억이 많았는데 20대 초반 좀 시간적 여유가 많이 됐을 때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못 봤네요. 그리고 예전에 20대 초 때는 영화를 봐도 이제 좀 국내 영화 중에 조금 블록버스터 영화? 좀 비용을 많이 들여서 가족끼리 좀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영화? 이런 영화들에 대해서 저는 되게 그건 영화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냥 어린 생각인데 그거는 좀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 가볍지 않나. 영화라고 표현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오락거리 가족끼리 이제 보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영화 아니면 안 봅니다. 그런 이제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가벼운 영화가 아니면 좀 심오한 영화, 무거운 주제를 가진 영화를 보기가 스트레스, 에너지를 소모를 하더라고요. 영화를 보고 나면 이제 그 한창 막 빠져가지고 생각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하기 싫더라고요. 심플한 게 좋고. 확실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영화가 주는 메시지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좀 맞아요. 바뀐 거죠.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렇군요. 저도 아직까지는 무거운 영화가 좋거든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회에 찌들다 보면은 그런 거 보기 싫고 그냥 재밌는 것만 찾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삶에서 겪는 일들도 이미 무겁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무겁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최근엔 좀 무거운데 이제 네. 근데 그 보시는 분들이 모르시니까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좀 여유가 없었는데 그 전에는 좋았었는데도 그런 영화를 찾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냥 뭐 딱히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예전에 영화를 또 많이 보셨으니까 제가 영화를 많이 본 분들한테는 꼭 인생 영화 탑5 이런 거 꼭 물어보거든요. 인생 영화 탑5. 네. 그 핸드폰에 왓챠라는 어플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기록을 좀 해두는 편인데 기억나는 거는 일단 포레스트 검프. 짱이죠. 보셨나요? 봤죠. 그거랑 이제 N인데 생가치로와 행방불명. 그것도 재밌죠. 이제 인생 N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은 기억이 안 나네. 뭐 지금 보셔도 돼요. 가져오셔도 됩니다. 여기 있네. 근데 제가 영화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게 까다로워서 그 많은 영화 중에 별점을 5점 준 영화가 10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라온 건 저에게 찐이기 때문에. 이동진 평론가님 급이네요. 그런 평가라기보다 그냥 개인적인 뭐 평가를 잘한다 뭐 이런 기준이 아니라 저만의 어떤 기준에서 봤을 때 그게 좀 높다. 높다. 이런 건 어차피 자를 거죠? 여기는 잘라야죠. 5점짜리 영화가 하나, 둘, 8개 있네요. 8개. 최근에 본 게 이제 이별의 아침의 약속을 꽃을 장식하자라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요거. 처음 들어본데요? 요런 건데 이게 진짜 인생. 그 평균 별점은 안 좋은데 저한테는 되게 당시에 좋았었던 영화. 저도 이런 영화랑 하나씩. 보이후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시간을 달리는 소녀 알고 캐치미 이프 유캔 위플래시 쇼생크 탈출 여기까지. 보이후드는 어떤 내용이에요? 보이후드는 일단 영화 촬영 기간이 12년 동안 그거구나. 네, 아시죠? 그 영화구나. 한 이제 아이의 성장 과정과 인생을 담은 얘긴데 배우가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촬영을 한 영화인데 그거 보면서 인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렴풋이 알 수 있게 된 영화였었던 것 같아요. 내용 자체는 그냥 성장 스토리. 그쵸. 그냥 이제 뭐 특별할 거 없는 한 소년의 성장 과정인데 그런 특별하지 않음 때문에 더 와닿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좋네요. 보이후드랑 이별의 아침의 약속의 꽃을 장식하자. 네. 되게 일본스러운 제목이네요. 맞아. 여기 보면 5점짜리가 8개인데 그 중에 3개가 애니메이션이에요.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해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군요. 맞아요. 그러면은 어떤 시리즈처럼 나오는 거? 뭐 원피스라던가. 그쵸. 너무 좋아하죠. 원피스 좋아하세요? 원피스 2번 정도 아마 정주행을 했어요. 진짜요? 애니로. 그 긴 거를? 그쵸. 와, 대단하시다. 원피스도 그렇고 그런 시리즈로 나오는 애니메이션 중에서 좋아하는 작품 있으세요? 진격의 거인. 이제 귀멸의 칼날. 그냥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데 진격의 거인이 던지는 메시지가 보셨나요? 네. 그거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사실 무엇보다 처음 딱 1화 시작할 때부터가 떡밥이었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맞아 말이 안 돼요. 다른 이제 장편 애니나 이런 거 원피스 같은 거 보면
처음에는 이제 작가가 별 그런 스토리나 이런 거 구상하지 않고 그리다 보면서 이제 살을 붙인 케이스인데 진격의 거인은 미리 다 짠 스토리를 그쵸. 갖다가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그게 진짜 말이 안 돼. 작품성이 엄청 있는 그런 애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또 애니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진격의 거인 되게 재밌고 또 되게 영화나 애니도 많이 보시는 것처럼 뭐 드라마라던가 어떤 다른 영상물 그런 것도 좀 보시나요? 일단 드라마는 많이 보는 편은 아니고요. 네. 아니면 뭐 유튜브 컨텐츠. 유튜브 콘텐츠. 근데 이거 진짜 얘기하면서 생각이 난 건데 네. 사업하게 되면서 다 안 보게 됐네요. 영화도 그렇고 유튜브 콘텐츠도 그렇고 그런 것도 그렇구나. 이렇게 또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혹시 사업이 집중을 많이 해야 되는 일이군요. 시간적으로 많이 할애를 해야 되는 부분이 평범한 사람들은 이제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자기 개발이나 이런 거에 시간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이라는 건 어쨌든 24시간 돌아가는 중이고 24시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뇌의 큰 부분을 사업에다가 에너지로 쓰고 있어서 네. 보시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사업이라는 거 말고도 삶의 다른 여러 축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쵸. 어떤 뭐 여자친구분도 계시고 여자친구분은 어쩌다가 만나신 거죠? 대학교 친구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소개를? 대학교에서 만난 네. 학교 친구의 친구, 친한 친구였고 소개를 받았죠. 그렇게 돼서 알게 된 사이였고. 그러면 되게 길게 만남이 이어져 오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5년 좀 넘은 것 같네요. 어떻게 또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관계를 이어올 수 있었던 나름의 비결과 이렇게 관계를 길게 이어오면서 어떤 것을 느꼈고 얻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관계를 이어온 비결이라고 하면 제가 많이 맞춰준 거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맞추려고 노력했다기보다는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헌신적인 좀 그런 멋진 분이네. 네. 멋진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배려를 해주고 그만큼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끌렸겠죠. 좋습니다. 약간의 배팅? 맞죠. 그런 느낌도 뭐 있죠. 그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길게 지나오시면서 무엇을 또 느끼고 얻으셨나요? 저는 앞으로도 배울 점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배우고 느끼는 점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면서 연애를 했고 지금도 엄청 많이 바뀐 것 같거든요. 저는 5년 전과 아예 거의 다른 사람이 됐다라고 할 정도로 생각에 그런 시야를 넓혀줬고 그리고 사실 저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가족 빼놓고 저희 가족 빼놓고 이제 그 배우자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결혼을 하는 그 한 사람 나와 다른 사람과 평생을 살아가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나. 한 사람이랑 같이 평생을 맞춰가면서 배워가면서 할 사람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중요하고. 확실히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당연히 그분과의 관계를 제가 직접 체험할 수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확실히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어떤 배우자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배우자로서 적격한 사람을 찾으려면은 확실히 나한테 좋은 변화를 많이 일으켜주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쵸. 또 5년 동안 많은 변화, 배움을 받으셨고 앞으로도 또 배울 거라고 하시니까 되게 감동적이네요. 맞아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사업이랑 또 저랑 같이 하는 일이랑 하시면은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크게 없으시죠? 요즘에는 없었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지금 일 시작한 지 한 달 2주 차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달 3주 차, 2주 차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하던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지금부터 좀 루틴을 잡아서 갈 생각입니다. 루틴을 잡아서 어떤 식으로요? 이제 좀 미뤄왔었어요. 일을 하게 되면서 네. 운동이라든지 어떤 이런 자기 개발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힘들다 보니까 미뤄왔었는데, 이제 기존에 하던 루틴을 다시 잡아가면서 일까지 할 생각입니다. 이제 저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픈을 해도 되나요? 그냥 어떤 식으로 하는지만 설명을 잠깐 하면은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미팅을 가지고, 짧으면 6시, 길면 8시, 9시까지 계속 서 있는 일. 그쵸. 계속 걷고 밖에서 일하는 거. 에너지를 쓰는 네.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저도 그거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많은 시간을 쓰게 된다. 잡아먹는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확실히 회사에서 진행하는 미팅 안에 있는 내용도 되게 좋고 같이 하는 사람들도 되게 좋고 하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밖에서 일하는 거랑 잘 맞는 사람은 없겠지만 되게 잘 안 맞는 사람이다 라는 걸 느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걸 왜냐하면은 느끼시나요? 일단 사람을 대하잖아요, 지속적으로. 저는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내가 좋다고 느껴도 상대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세게 권유를 잘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내가 뭘 좋게 경험을 해도 그냥 나 그거 먹었는데 맛있더라, 거기 가면 한번 먹어봐, 이 정도 한번 언급 정도 하는 게 제 성격인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게 이제 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스트레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그게 제일 큰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나를 계속해서 신체적으로 어쨌든 지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나를 잘 이끌어 가야 되고, 내가 신체적으로 언제 쉬고 언제 그쵸. 열심히 할지 필사적으로 해야 되죠. 필사적으로 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눈에 밟혀서 진짜 내가 하는 음악이 진짜 운이 좋게도 일찍 잘 찾은 거구나, 나랑 잘 맞는 일을. 그쵸. 그런 식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 일 하시면서 듣기로는 많은 배움을 얻고 계신다고 그쵸.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좀 어떠신가요? 한 달 반 정도 하시는 기간 동안 어떠셨어요? 일단 이렇게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이 일도 어찌 보면 그 일을 통해서 파생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부터 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 그런 부분, 그리고 다른 부분, 이제 미팅을 할 때 저희가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그런 그 성과가 좋으신 분들이 나와서 해주는 말들 있잖아요. 네.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해주신 이야기지만 제 사업에 이제
대입해 봤을 때도 똑같은 얘기여서 그런 사실 사업을 할 때 또 단점이 그런 얘기나 이런 걸 들을 게 없거든요. 혼자 스스로 해야 되는 뭐 모든 사업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은 저 혼자 약간 고립돼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다른 사람들의 얘기나 이런 거를 들으면서 영감도 얻을 수 있고 동기부여도 되고 아, 저 사람은 저럴 때 저런 식으로 해결을 했구나.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들도 들게 되는 것 같고. 확실히 되게 긍정적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원래 성격이 좀 그러신 편이었어요. 저는 엄청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스스로. 네. 뭐 어떤 포인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은근히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긍정적인 건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게 별 생각은 많이 안 하시고. 맞아요. 딱히 생각은 안 하고 살고 있죠. 근데 본인이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은 왜 하시게 된 것 같으세요? 일단 모든 거를 볼 때 안 좋은 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 그런 거를 먼저 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하는 내 자신을 봤을 때 부정적인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 네. 낙관적인 거랑 낙천적인 거랑 다르대요. 그 둘의 네. 차이가 뭘 것 같으세요? 낙천적이다, 낙관적이다. 그 사전적인 차이가 맞나요? 많이 차이가 있나? 그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비슷한 말인데 네. 어떤 분이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사이에 있는 차이를.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낙천적인 거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머리가 꽃받친 느낌. 되게 그냥 뭐 잘 되겠지. 약간 자기 주관 없이 다 뭐 그냥 아무런 생각 없는 그런 느낌이죠. 그냥 어쨌든 잘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넘겨버리는 느낌이라면 낙관적인 거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부정적으로 흘러가는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다음에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낙관적이라고. 아예 다르네요. 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뭐 사전적으로 그 정도의 큰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구나.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거는 낙천보단 낙관이구나. 그래서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거는 어떤 본인은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함에도 다른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낙관적이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럴 수도 있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진짜. 저도 부정적이고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무조건 그냥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정신승리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저도 드네요. 또 정신승리가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맞아요. 아무튼 이거 끝나고는 뭐 하세요? 끝나고 카페를 가려고요. 오기 전에도 카페에서 작업을 했는데 마무리하지 못한 게 있어서 이제 집 근처 카페,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작업을 좀 하다가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그 카페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왜 좋아하시나요? 일단 그 공간 자체가 집중력이 좀 잘 올라가는 느낌도 있고, 저는 이렇게 밖에를 보면서 작업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좀 이렇게 집에 어둡고 이렇게 집중하시는 게 이제 잘 되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좀 트여 있는 데가 좋더라고요.
높은데 트여 있는데 사람 지나다니고 자동차 지나다니고 이런 거를 보면서 작업을 하면 희한하게 집중이 잘 되더라고. 어떤 소음 속의 고요? 뭐 이런 느낌일까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요즘에 또 뭐 요즘에도 계속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카페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많죠. 맥북이나 랩탑 하나씩 들고 그런 곳에서 본인은 집중이 잘 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 것 같으세요? 잠깐 환기할 그런 타이밍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잡생각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쉴 수 있는 뭐 시각적으로든 아니면 뭐 청각적으로든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휴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이 돼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약간 이제 카페나 이런 데 나가는 이유가 다른 분들이 작업을 하시는 걸 보고 나도 해야지. 집에 있으면 저는 좀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혼자 있으면 괜히 또 눕게 되고 괜히 또 나 좀 열심히 했는데 쉬면 안 될까라는 합리화를 하면서 그쵸. 눕게 되는데 카페를 가면 어쨌든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시간을 저는 정해놓고 가거든요. 이때까지는 못 가. 끝내기 전까지는 못 가. 이런 자기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가면 어쩔 수 없이 완료가 돼서 저는 카페를 종종 이용하곤 합니다. 맞아요. 확실히 뭔가 혼자 작업하는 것보다 아니면 뭐 영상 편집할 때도 저는 카페에 나가서 할 때가 있는데 누군가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이 날 열심히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열심히 하게 만들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관찰을 안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뭐 없는 작업실에서 사실 하면은 주의력을 뺏길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좀 편집하는데 집중을 하다가 뭐 열심히 했는데 유튜브나 잠깐 볼까 했는데 막 20분 그렇죠. 지나 있고 이러면 사실 그 시간이 조금은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죠. 그렇다 보니까 날 진짜로 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에게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확실히 사람들한테도 그런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커피 좋아하세요? 커피 좋아하죠. 근데 요즘에는 안 먹고 있어요. 왜요? 안 먹은 지 한 지금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카페인 때문에. 카페인 때문에. 네. 카페인 때문에 네. 디카페인 커피만 마시고 있어요. 맛은 깊이가 다르지만 그쵸. 그래도 어쨌든 이게 참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는 커피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술 중에서도 위스키를 좀 좋아해서 자주 마시고 했었는데 그 향을 즐기는 게 좋아서 마시는데 사실 취하잖아요. 그렇죠. 커피도 향을 즐기고 싶은 건데 각성 효과를 주는 게 좀 불편한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맞아요. 그렇다 맞아요. 보니까 이게 좀 저는 너무 억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저는 원두를 직접 사서 좀 갈아서 마시고 그랬는데 수면도 그렇고 어떤 졸리는 시간대를 만들게 되더라고요. 커피를 계속 마시니까. 그래서 좀 요즘에는 지금 마시고 있긴 하지만 안 마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카페인이 좀 예민하게 받으시는 편이신가요? 어떨 때는 잠도 못 자고요. 어떨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좀 복불복. 네. 근데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좀 불편한 그런 각성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일찍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일찍 죽을 것 같아서 안 먹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일하게 되면서 공황이 오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 정신과 가서 약도 처방받고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커피를 마시면 안 좋은 그런 게 있어서 그때부터 안 먹게 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커피를 끊게 됐죠. 그죠? 사업하시다가 얻게 되신 거요?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어차피
터질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불안이랑 이런 게 좀 있는 사람이어서. 근데 뭐 지금은 나와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죠. 낫지 않은 상태면은 조금 질문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안 나왔어도 이런 얘기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요? 네, 전혀 불편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완전 극티이기 때문에 그냥 할 얘기는 하는 편이에요. 좋습니다. 네. 공황이라는 게 어쨌든 좀 불현듯 찾아오는 거죠. 맞아요. 그런 상태가. 맞아요. 어떤 트리거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트리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사람 따라서 좀 다른 거군요. 그렇죠. 그냥 어쨌든 제가 그거 공황 걸리고 나서부터 여러 개의 자료라 그래야 되나? 그런 케이스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를 찾아보면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게 있어요. 저만의. 그러니까 그 공황이 뭔가라고 하면은 제가 뭐 할 말이 없죠. 의사분들도 있고 하니까. 네. 그냥 저만의 어떤 그런 느낀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공황이 오면은 네. 좀 어떤 상태인지 패닉 상태가 됩니다. 패닉. 공황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패닉이 오면서 죽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한마디로 패닉이죠. 그 패닉 상태가 랜덤하게 오는 현상. 그게 이제 공황인데. 그런 현상이 왜 생기나요? 본인의 경우도 좋고 아니면 자료를 찾아보시면서 왜 생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위기의 순간이라 그래야 되나? 뭔가 좀 원치 않는 상황 아니면 응급 상황 그런 상황들 속에서 심장이 되게 빨리 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지 못하죠 보통. 너무 그 사건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충격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인식은 못하지만 그때가 이제 패닉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잘 이렇게 인터뷰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뭐 친구가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전화를 받으면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겠죠. 근데 그게 이제 랜덤하게 오는 건데 약간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알러지처럼 저는 먼지 알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지를 마시면은 코가 붓고 눈이 간지럽고 그런데 이제 공황이라는 거는 어떤 무언가 특정한 자극 아니면은 좀 랜덤한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과민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했는데 잘 이해를 한 건가요? 과민 반응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패닉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네. 그냥 질병이죠. 뇌의 어떤 질병인 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 연구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게 많이 없어요. 진짜. 그렇군요. 그러니까 많긴 많은데 저는 그러니까 뭐 한 12 맥스라고 치면 지금도 많이 나왔겠지만 아직 1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가 많이 필요한 그런 질병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오늘 아침도 유튜브에서 봤는데 되게 흔하게 발병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에는 되게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분들 뭐 우울증이랑 공황이랑 거의 양대산맥으로 오시는데 이제 공황 장애를 어쨌든 극복을 해내셨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극복을 하시게 됐나요? 일단 약이 필요해요. 이거는 이게 의사분이 말씀해 주신 건데 어떤 뇌의 그 경로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오픈이 되면서 그 경로가 이어지게 되면서 계속 이제 패닉 상태가 되는 건데 약을 통해서 그 경로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 거군요. 막아주고 이제 오지 않게 해주는 약을 먹어서 그 경로를 좀 없앤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일정 시간을 갖고 이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안 오겠죠, 잘.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 건데 이제 다들 정신과 약이라고 하면 뭔가 좀 안 좋은 이미지, 선입견? 뭐 안 좋은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약간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 어떤 좀 신경 가소성 이거랑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신경 가소성이 어떤 거죠? 그게 뭐냐면은 신경 가소성이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네. 우리가 손가락 5개가 있는데 만약에 이 중지랑 약지를 테이프로 붙여놓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네. 이 2개가 한 손가락인 것처럼 뇌에서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면은 신경 가소성이라는 거는 이 뇌에서 어떤 특정 부위에 대한 그런 매니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담당하는 게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어릴 때, 아기일 때 그 신경 가소성이 제일 활발하게 나타나고 커가면서 그게 조금씩 사라지는 건데 어떤 공황이 생긴다는 것도 어떠한 나한테 상황이라던가 뭐 어떤 게 주어졌을 때 패닉으로 이어지는 그런 신경 가소성이 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트리거적인 부분으로 오는 분들도 있고요.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일단 근데 가장 그 공황장애의 핵심은 공포예요. 공포에서 오는 패닉.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도 패닉이 오잖아요. 네. 그런 것도 공황의 일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황장애가 심하신 분들은 그게 이제 그냥 뭐 갑자기 책 읽고 있다가 온다든지 왜냐면 그 뇌의 경로가 이미 활발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어떤 저희는 트리거가 되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어떤 부분에 의해서 트리거가 돼서 그게 이제 패닉 상태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또 어디에서 그런 걸 봤었는데 어떤 사람이 광장에 가서 네. 그런 패닉 상태를 느끼면은 그 공포감이 계속 번져서 집에 있을 때도 그런 패닉 상태를 느낄 수 맞아요. 있다. 그렇게 그렇게 됩니다. 발전이 된다라고 봤는데 그런 식으로 맞아요. 이제 진행이 되는 거군요. 저도 그렇게 발전을 해서 공황이 생겼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사람이 되게 많은 곳에 갔는데 갑자기 공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심각했었어요. 상황이. 심각했어도 갑자기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패닉이 와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어디로 워프될 것 같은 뭔가 내 몸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죠. 이게 우울증이랑 공황의 차이가 우울증은 죽고 싶은 병 내가 죽어버리고 싶어 이런 게 우울증이고 공황은 죽을 것 같은 살고 싶지만 내가 당장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게 가장 큰 차이인데 그런 아무튼 뭐 그런 느낌? 그렇게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나아지셨다니까 일단 되게 다행이고 확실히 힘드네요. 그쵸, 얘기만 들어봐도 엄청 힘들죠. 거의 진짜 저는 사업하고 있는 와중에 생겼는데 거의 한 95% 이상의 공황 생각밖에 없었어요. 이거를 낳고 싶다. 돈이고 뭐고 난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공황만 낳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 라는 지경까지 갔었으니까요. 한때는 정말 힘든 병입니다. 그렇죠. 이겨내게 됐던 거는 약과 이제 운동 뭐 이런 거였던 거. 일단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면 뇌랑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운동 이런 게. 운동이 이래서 좋습니다. 운동이 다 만병통치약이기 때문에. 그쵸. 거진 만병통치약이죠. 얘기를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세요? 뭔가 좀 하다 보니까 공황 얘기만 좀 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많이 했었네요. 네. 딱히 생각나는 건 없어서. 뭐 다음에 또 네. 찍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네네. 어느 정도 했죠 저희가? 찍은지? 네. 지금 1시간 정도 됐어요. 아 그렇게 벌써 오래 했나요? 네. 그래서 뭐 재밌는 시간 좋습니다. 그래서 소감 한마디. 소감? 일단 되게 재밌었어요. 그 이유가 이렇게 뭔가 디테일한 대화라 그래야 되나? 좀 딥한 대화? 이런 대화를 한 게 오랜만이고 또 할 사람도 없거든요. 저는 주변에
워낙 좀 저 같은 사람을 찾기 힘들었는데 약간 비슷한 부류이신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아서 오게 됐는데 역시나 오늘 좀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빨리 영상 올라오는 거 보고 싶네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마무리 할 때 뭐 하는 거 있나요? 그냥 뭐 없어요. 그냥 바로 끝내요. 네. 바로 그러면 네. 끝. 끝.